벡터의 내적인데 우리 벡터 A 벡터랑 그리고 B 벡터가 있을 때 이것들의 이제 연산을 저번 시간에 했는데, 저번 시간에 뭐 했냐면 얘네들이 더한 거, 얘네들이 뺀 거 했잖아. 벡터의 덧셈이랑 벡터의 뺄셈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 연산 중에 덧셈 뺄셈 말고 곱하기 나누기가 있죠. 그치? 벡터에도 곱하기가 있는데 곱하기가 두 종류가 있거든. A 벡터라는 애랑 B 벡터랑 곱하는 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냥 점을 그려서 표현하는 곱이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로 표현하는, A랑 B 벡터라는 거를 곱하기로 표현하는 이런 기호가 있는데, 벡터에서 나눗셈은 없거든. 덧셈 뺄셈이랑 곱셈이랑 내적이 있는데, 둘 다 곱셈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냥 벡터의 곱셈이라고 하면 얘를 부르는 거긴 하거든.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는 얘만 배울 거야. 얘는 이제 내적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냥 곱기호로 쓰는 거는 이제 외적이라고 할 거거든. 외적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너네가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쓰는 신발끈 있잖아. 그 신발끈 정리가 외적에서 나오는 거거든. 근데 고등학교에서 이 벡터에 곱하기 기호를 써가지고 연산하는 거는 안 나오니까 몰라도 되고, 그래서 이제 벡터의 곱셈 중에 하나인 내적을 오늘 시간에 할 건데, 벡터끼리 그냥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어떻게 곱할 거냐면, 예를 들어 벡터 두 개가 이렇게 있어. 내가 요 벡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벡터가 있다라고 해보자. 벡터 두 개를 내적한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벡터를 내적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의 시점 있잖아. 시점이 지금 다른데 내가 시점을 한번 일치시켜 볼게. 그러면 벡터라는 거는 얘랑 지금 크기랑 방향이 똑같으면 얘가 어디다 갖다 붙여놔도 전부 다 똑같은 벡터가 되잖아. 그러니까 시점에다가 그대로 갖다 붙이면 얘랑 똑같은 벡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지? 자, 그러면 결국에 얘를 A 벡터라고 하고 얘를 B 벡터라고 하면 얘도 똑같이 그냥 A 벡터가 되는 거잖아. A 벡터랑 B 벡터랑 내적은 내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우리 기하에서는 수선의 발을 정사형이라고 하죠. 정사형을 내려서 길이 있잖아. 이 길이들의 곱이 내적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 여기 길이는 중학교 때도 배웠다시피 내가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 크기는 어때? 여기를 절대값 A 벡터라고 하면, 그러니까 벡터 A 크기를 저렇게 나타내면 요만큼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 정사형 내린 그 길이는 절대값 A 벡터, 원래 A 벡터의 크기에다가 내가 코사인 세타 곱하는 거잖아. 코사인 세타 곱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내가 원래 있던 B 벡터의 크기를 더한다. 요게 A랑 B 벡터를 내적한 결과다 라고 하면 되고, 이게 오늘 배우는 거의 전부거든. A 벡터랑 B 벡터랑 내적하면 얘네들의 길이에다가 얘네들의 끼인 각의 코사인 값을 곱한 거랑 같다. 근데 그 값은 결과적으로 정사형을 내렸을 때 그 길이들의 곱이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벡터의 내적은 그런 식으로 연산하면 되고요. 근데 각이 2분의 파이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예각이면 0도랑 90도랑 사이면 이 값은 무조건 양수가 나오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방향이 이렇게 반대라고 해보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요게 이제 A 벡터고 요게 B 벡터라고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 내적의 정의는 정사형한 거에서 수선의 발 길이니까 정사형을 내리면 요만큼의 길이랑 그리고 B 벡터의 크기, 얘네들을 곱한 거다라고 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방향이 반대잖아. 그래서 방향이 반대니까 내가 여기에 길이를 알파라고 하고 길이를 베타라고 하면, 그러니까 얘네 길이를 벡터라고 하면, 알파 베타라고 하면 A 벡터랑 B 벡터를 내적한 값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된다. 길이들의 곱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준다. 여기서는 그냥 알파 베타가 되겠지. 그냥 길이들의 곱인데 같은 방향이니까. 근데 얘네들은 지금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한다. 근데 여기가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내가 세터라고 하면 결국에 마이너스 알파는 A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한 거랑 똑같잖아. 왜냐면 코사인 세타가 음수죠. 코사인 세타가 음수니까 이 마이너스 알파라는 게 A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랑 같고, 그 다음에 베타는 그냥
B 벡터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방향이 반대여도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의 크기를 곱하고 그 다음에 그냥 끼인각의 코사인 값을 곱해주면 똑같이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벡터의 내적의 의미고, 그게 이제 위에 적혀 있는데 내적에서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다 성립하거든. 그냥 그게 이제 중간에 있는 동그라미 1, 2, 3이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번 바로 보자. 바로 문제 보면 삼각형 ABC가 있는데 여기 지금 직각삼각형인데 길이들이 다 나와 있어. 길이들이 다 나와 있는데 13이랑 10이면 여기 직각이면 당연히 5겠죠? 5, 12, 13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데 AB 벡터랑 AC 벡터를 내적하래. AB 벡터랑 AC 벡터를 내적하래. 얘네 둘이 내적하라라고 하면 그냥 끼인각에다가 코사인 곱한 다음에 코사인 끼인각에다가 각각의 길이 곱해도 되는데 내적의 정확한 정의는 정사형 내리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AB 여기 반직선 직선에다가 AC를 정사형하면 이렇게 꼽히겠죠. 그치? 그럼 꼽히면 그냥 AB 길이가 될 거 아니야. 그 길이랑 AB 길이랑 곱한 거니까 여기가 그냥 12의 제곱인 144가 되겠죠. 물론 얘를 이런 식으로 써도 돼. 길이에다가 끼인각의 코사인 값 구해보면 코사인 세타가 그냥 13분의 10이잖아. 13분의 10이니까 그냥 계산해도 똑같이 144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거든. 내가 얘를 AC 벡터를 AB에 정사형하는 게 아니라 AB 벡터를 AC에 정사형하면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여기 길이가 어떻게 될 거야? 여기 길이가 12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13분의 1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도 돼. 내적 정사형한 길이가 13분의 12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AC 벡터의 크기가 13이니까 내가 여기다가 13을 곱해도 된다. 전부 다 12의 제곱 144로 동일하죠. 어떤 방향으로 생각해도 상관없는데 가장 심플하게 그냥 단순히 길이 코사인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정사형을 해도 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 정사형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밑에 있던 방법보다 내가 얘를 이렇게 수선의 발 정사형 내리는 것보다 여기서 정사형을 내리는 게 관찰하기가 더 편하잖아. 정사형을 내릴 때는 관찰하기 편한 쪽으로 정사형을 한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성분화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거든. 내가 지금 그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말인데 AB 벡터를 내가 오른쪽으로 10이 가고 위아래로는 안 간 거니까 12,0이다 라고 해도 되겠죠. 그치? 여기를 그냥 X축, Y축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AC 벡터를 A에서 C 간 거는 X축으로 12만큼 가고 Y축으로 5만큼 간 거잖아. 그러니까 12,5라고 쓸 수 있는데 얘네들을 내적한 이 결과는 그냥 얘네들이 곱한 거 12X 성분끼리 곱한 거 Y 성분끼리 곱한 거 그걸 다시 더한 거랑 동일하죠. X 성분끼리 곱하면 12의 제곱, Y 성분끼리 곱하면 0, 얘네들이 더하면 12의 제곱. 그 말이 이제 3쪽에 있는 말인데, 일단 보면은 공간에서 당연히 공간 벡터로도 나오겠지만 공간에서 그냥 똑같이 하면 되거든. 그냥 Z 성분 하나가 추가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간에서 정사형을 할 때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하겠죠. 공간에서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하는 방법은 똑같고, 평면에서만 보면 A 벡터를 내가 A1, A2라고 하고 A라는 벡터를 A1, A2라고 하고 그 다음에 B라는 벡터를 B1, B2라고 하면 이 A 벡터랑 B 벡터랑 내적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지금 뭐 써보면 여기가 이제 A1, A2 벡터가 되고, 그 다음에 요만큼 1, B1, B2라고 하면 내가 이제 B라는 벡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딘가에 떨어지겠죠? 그치? 그 어딘가에 떨어질 건데 그 크기는 여기 지금 원래 있던 OA의 크기가 얘네들의 크기니까 그냥 루트 원점이랑 이니까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OB 벡터의 크기에서
코사인 값, 코사인 끼인 값 곱해주면 되잖아. 루트 B1 제곱 더하기 B2 제곱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끼인 값 해주면 되는데, 우리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썼는지 아냐? 코사인 세타? 코사인 법칙 다 알죠? 그치? 코사인 세타 삼각형, 여기 코사인 세타 여기 A, B, C에서 내가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길이가 A고 B가 C면 우리 코사인 세타를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그래서 그 코사인 세타를 내가 여기다 대입을 할 거다. 그러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자, 여기가 O였고 A였고 B였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까? 코사인 세타를 다시 써보자. 얘가 A1제곱 더하기 A2제곱이라는 건 5A야. 5A고 그 다음에 곱하기 B1제곱 더하기 B2제곱의 루트는 그냥 OB 길이잖아. OB 길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 2 5A OB 약분이 되죠. 그 다음에 5A의 제곱 더하기 5B의 제곱 마이너스 AB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이거 날라가 5A, OB, 5A, OB가 날라가. 그러면 2분의 길이 제곱 더한 다음에 이 길이 제곱 빼주면 되는데,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이 5A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1 제곱 더하기 B2 제곱이 OB 길이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B 길이가 조금 귀찮긴 한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A1 마이너스 B1의 제곱 또 빼 A2 마이너스 B2의 제곱 이렇게 하면은 A1 제곱 날라가 A2 제곱 날라가 B1 제곱 날라가 B2 제곱 다 날라가고 뭐만 남냐면 여기서 2A1 B1 2A2 B2니까 절반으로 나누면 그냥 A1 B1에다가 A2 B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결과적으로 내적한 거는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한 다음에 걔네 둘이 더해주면 된다.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굳이 정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성분화해서 벡터를 위치 성분으로 나타내서 성분화해서 그냥 X좌표, X성분, Y성분끼리 계산해주면 훨씬 편하겠죠? 근데 이제 그 각이 2분의 파이를 넘어가도 동일하다.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밑에 읽어보시면 되고, 어차피 각이 예각이나 둔각이다 어차피 똑같이 정의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정의하잖아. 똑같이 정의하니까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증명을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벡터를 내적하면 요게 된다. 이것만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다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이랑 3번 보면은, 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래. 그러니까 그냥 끼인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다 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A 벡터랑 B 벡터의 크기가 나와 있는데, 자, A 벡터의 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B라는 벡터의 크기가 2고, 그 다음에 끼인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요 3A 벡터 마이너스 4B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뭐 그냥 그려서 하면 되긴 하거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일단 이렇게 풀지는 않을 건데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지금 A 벡터의 크기가 1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여기를 그냥 시점을 원점으로 통일해버리고 1,0이라고 해볼까? 그러면 A의 벡터의 성분이 1,0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의 끼인 각이 3분의 파인데 길이는 또 이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겠지? 여기가 3분의 파이고 길이는 2래. 길이가 2면 여기가 지금 2대1 때 루트 3일 테니까 이 점의 성분은 1,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B벡터의 성분을 성분화하면 1, 루트 3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저 3A-4B 벡터를 성분화해보면 3A 벡터는 그냥 이거의 3배니까 3,0이 될 거고, 내가 여기서 4B를 뺀대. 4, 4 루트 3을 뺀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루트 3이겠죠? 근데 지금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냥 X성분, Y성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겠죠? 1 더하기 48이니까 49인데
절반하면, 루트 하면 7이다.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벡터의 크기는 7이고, 뭐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고, 답은 4번이고, 아니면 사실 모든 문제를 성분화하면 풀 수 있거든? 모든 문제를 성분화하면 풀 수 있는데, 이게 계산이 좀 까다로울 때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내가 얘를 제곱을 한번 해볼까? 3a 벡터 마이너스 4b 벡터를 제곱해보면 3a 벡터 마이너스 4b 벡터 처음이니까 다 쓰자. 요렇게인데, 자, 분배법칙 성립한다라 그랬잖아. 3a 벡터랑 3a 벡터 둘이 곱하면 9a 벡터랑 a 벡터랑 내적한 거. 여기서 곱하면 내적이야. 곱하는 건 벡터끼리 곱하면 내적이야. 외적은 좀 다른 식으로 연산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3a 벡터랑 3a 벡터랑 곱해져 있으면 얘는 내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3a 벡터랑 마이너스 4b 벡터랑 내적 곱하면 일단 실수끼리는 곱하고 a 벡터랑 b 벡터랑 내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랑 3a 곱하면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마이너스 12 a 벡터 b 벡터 얘네 둘이 내적한 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4b 4b니까 16b 뭐야 이거 16에다가 b 벡터랑 내적하면 되겠죠. 근데 어떤 벡터랑 곱했는데 내가 만약에 얘가 똑같은 벡터를 곱했대. 그러니까 a 벡터랑 a 벡터를 곱했대. 우리 벡터랑 내적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a 벡터의 크기랑 코사인 끼인 각을 곱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방향이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각이 0이겠죠? 코사인 0이면 그냥 1이야. 그래서 어떤 벡터를 두 개를 내적하는데 걔네들이 같은 거, 그러니까 같은 벡터끼리 내적한다라고 하면 그냥 그거는 벡터의 크기를 제곱한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만큼이 이제 9가 될 거고, 벡터 A의 크기가 9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24 A 벡터 B 벡터인데, 얘는 벡터 두 개 내적하면 내가 크기 A 벡터의 크기랑 B 벡터의 크기랑 코사인 끼인 각이라 그랬잖아. 근데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다? 그러니까 코사인은 2분의 1이겠죠? 그러면 A 벡터, B 벡터의 크기가 각각 1이랑 2니까 계산하면 여기 날라가고 마이너스 2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16 B 벡터랑 B 벡터 내적하면 그냥 길이의 제곱이 된다 그랬지? 4 곱하면은 64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49다. 근데 뭐가 49인데 얘를 제곱했더니 49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요만큼 원래 있었던 벡터의 크기는 7이다. 라고 하면 되고요. 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기본인데, 사실 우리 곱셈 공식 1학년 때 곱셈 공식 문제 풀 때 너네들 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전개하면서 안 풀었잖아. 그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눈으로 쓱쓱쓱 하면 되는데, 자 일단 봅시다. A랑 B랑 벡터를 더했는데 길이가 3이었대. 이거 제곱해볼까? 그러면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A 벡터 B 벡터, 요게 이제 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접해 있는 A 벡터랑 B 벡터를 뺐는데 크기가 1이었대. 제곱해보면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마이너스 2배의 A 벡터랑 B 벡터 내적한 거. 근데 그거 제곱한 거니까 1 이렇게 되겠다. 근데 이제 이거 연립하면 뭐 둘이 더하면 이거 나오니까 요만큼이 이제 5가 될 거고, A랑 B는 내적하면 2가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2A 더하기 B를 제곱한 거, A-2B를 제곱한 거. 그러면 그냥 4A 제곱 A 제곱이니까 5A 제곱이라고 하고, 물론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정확히는 절대값으로 써야 되지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B제곱 더하기 4B 제곱이니까 그냥 5B 제곱이라고 쓰고, 4AB 마이너스 4AB니까 날라가잖아. 그러니까 그냥 얘만 구해주면 되겠네. 근데 A 벡터, B 벡터 크기 제곱의 합이 5니까 요만큼은 25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곱셈 공식이랑 똑같은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보면 얘는 사실 1학년 때 했던 내용이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또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근데 1학년 때 어떻게 했냐면 막 기울기 한 다음에 보통 뭐 각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문제는 없었고, 뭐 각의 이등분선이나 이런 좀 간접적인 방향으로 구하긴 했는데,
우리 벡터가 내적의 정의가 A 벡터랑 B 벡터를 내적하면 얘네들의 길이에다가 길이들을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끼인 각의 코사인 값이잖아. 그치?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이런 식으로 벡터의 내적 계산해가지고 만약에 여기가 4였어. A랑 B를 벡터를 내적했는데 4가 나왔어. 근데 길이가 하나는 2고 하나는 4래. 그러면 내가 요만큼이 2분의 1이어야 되는 거니까 세타가 3분의 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건데 벡터 A랑 벡터 B를 내적하는 방법은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 얘네들을 성분화해서 그냥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곱하는 거라고도 했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보통 주로 구할 거고, 어쨌든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5쪽에 있는 말 그냥 읽어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벡터의 내적의 정의가 이거니까 내가 얘네들이랑 얘네들의 값을 알면 얘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코사인 세타 값을 알면 두 벡터가 또는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의 크기가 그 파이를 넘을 수는 없거든. 왜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야, 그다음 다시 이렇게랑 이렇게가 있어. 그러면 요걸 보통 이루는 각의 크기라 그러잖아. 요만큼을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안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만큼이니까 요만큼 0이랑 파이 사이에서 코사인 그래프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는데 얘 다 전부 다 1대1 대응이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만약에 2분의 1이야? 그럼 각은 무조건 3분의 파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야? 그럼 각은 무조건 6분의 5파이. 뭐 이런 식으로 코사인 값이 정해지면 세타도 정해진다 라는 게 5쪽에 있는 말이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사인 세타가 0이면 얘네들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다.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도 된다. 만약에 벡터랑 내적했어. 근데 얘네들의 이루는 각이 2분의 파이야? 그러면 무조건 벡터를 내적한 결과는 0이 돼야 될 거고, 또는 0이 아닌 벡터 두 개를 내적했는데 얘가 0이야? 그러면 무조건 이루는 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다. 0벡터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치? 그게 이제 좀 자세하게 써져 있는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 쭉 풀어봅시다. 4번 봅시다. 벡터 A랑 B랑 크기 나와 있고 뭐 2A 더하기 B 벡터 나와 있으니까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래. 그러니까 내가 벡터랑 벡터끼리 내적한 걸 알아야 돼. 근데 지금 2A 더하기 B 그냥 이렇게만 쓸게. 요게 2루트 6이래. 자, 그러면 내가 이거 제곱해보면 4A제곱이고 B제곱이고 더하기 4AB인데 AB라는 게 벡터끼리 곱한 거, 그러니까 내적한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2루트 6의 제곱인 24다. 근데 A 벡터랑 B 벡터의 크기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제곱한 것도 알죠? A 제곱하면 3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12고, B 제곱하면 4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미 16인데 뭔가를 더해서 24가 되려면 8이어야 되고, 요만큼 내적한 게 2여야 된다. 그러니까 벡터 두 개 내적한 게 2다. 이렇게 되고, 근데 A랑 B랑 벡터를 내적하면 얘는 벡터들의 크기, A 벡터랑 B 벡터랑 크기 곱한 다음에 코사인 끼인 각이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 벡터의 크기가 하나는 루트 3이고 하나는 2라고 나와 있어. 근데 내적한 값은 2래. 그럼 여기 뒤에 있는 코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1이어야 다 곱했을 때 동일해지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1이고 뭐 코사인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3분의 1이겠죠. 2번일 거고요. 자, 5번. A 벡터랑 B 벡터를 내적하면 2래. 그 다음에 A 벡터랑 B 벡터의 크기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A 벡터랑 B 벡터랑 내적하면 2인데 그게 벡터 A의 크기랑 벡터 B의 크기랑 코사인 끼인 각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크기가 2랑 3이래. 여기가 2랑 3이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어야 다 곱했을 때 같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끼인 각이 뭔진 모르죠. 코사인이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뭔진 모르는데
OA랑 OB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래. O가 여기라고 하면 뭐 A가 이 정도에 있을 거고 B가 어디 정도에 있을 텐데 코사인이 3분의 1이려면 당연히 각이 예각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충 그냥 요만큼을 B라고 하면 얘네들을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넓이를 구하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얘네들의 길이야. OA 길이는 2고 OB 길이는 3이고 여기 끼인 각이 세타다. 근데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우리 삼각형의 활용,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에서 다 배웠죠? 여기 딱 절반으로 나누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인데 여기도 똑같을 때니까 AB 사인 세타다. 근데 길이가 하나는 2고 하나는 3이고 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려면 사인 세타는 3분의 2 루트 2로 다 알고 있겠죠? 제곱해서 더하면 1이니까 그래서 약분하면 4루트 2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4루트 2다. 답은 2번이 될 거고요. 자, 6번 한번 해봅시다. 6번.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을 G,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자, A, B, C의 무게중심을 G, 여기가 이제 무게중심을 G고 그 다음에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여기가 M, A, 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N 이렇게 된대. 그치? 자, 그다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3AG랑 그 다음에 MN의 벡터를 내적하라라고 했는데 자,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내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사실 정사형 내리는 게 가장 정확한 정석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AG 벡터는 이렇게 될 거고 MN 벡터는 지금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을 내적하면 정사형을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 M을 여기에 정사형한 거랑 N을 여기에 정사형한 거랑 요만큼 길이랑 무게중심까지 길이랑 곱한 다음에 3을 곱하면 답이 되겠죠? 근데 방향이 지금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돼.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런 정사형 내려서 하면 되는데 좌표 평면에서는 그러니까 평면 벡터는 평면 벡터에서는 그냥 얘네들을 전부 다 성분화할 수 있거든? 그걸 1학년 때 많이 했잖아. 이 좌표 평면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X축이라고 하고 Y축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4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이제 4,0일 거고 정삼각형이니까 2,2루트 3이야. 그러니까 G라는 무게중심의 좌표는 X좌표 다 더한 거 3으로 나누면 2, Y좌표 다 더한 거 3으로 나누면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 AG 벡터라는 걸 내가 성분화를 할 수 있어. AG 벡터라는 걸 성분화하면 G에서 A를 빼는 거니까 얘는 0,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3이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랑 MN 벡터를 내적하면 되는데 그럼 얘를 마찬가지로 성분화하면 그냥 X 성분, Y 성분 곱한 다음에 더하면 되잖아. 그쵸? 자, 근데 MN 벡터, 다시 M이라는 점은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래. 그러니까 여기가 2만큼, 1만큼 차이 나는 거니까 M이라는 점의 성분은 정확히는 좌표겠죠? M이라는 점의 좌표는 3분의 2, 3분의 2 루트 3이다.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N이라는 좌표는 얘가 지금 1대3으로 내분하는 거잖아. 여기가 이제 1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3인 거니까 우리 내분점 공식 다 알죠? 다 더한 거 4분의 4, 6이니까 4분의 10 그러니까 2분의 5일 거고 그 다음에 4분의 6루트 3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MN 벡터는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거 ON 벡터에서 OM 벡터 뺀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거 빼면 돼. 2분의 5에서 3분의 2 빼면 6분의 15에서 6분의 4 빼는 거니까 6분의 1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3루트 3이죠? 2분의 3루트 3에서 3분의 2루트 3 빼면 6분의 9에서 4 빼는 거니까
6분의 5 루트 3이다.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결국 얘네들이 내적한 결과는 x 성분 곱하면 빵, y 성분 곱하면 마이너스 분모끼리 곱하면 18, 분자끼리 곱하면 20 곱하기 3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3까지 곱하라 라고 했으니까 3, 3, 2로 나누면 여기 다 날아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문제는 다 이런 식으로 성분화해서 풀 수 있어. 성분화해서 풀 수 있지만 성분화하면은 마지막에는 깔끔해. 근데 계산하는 과정이 약간 복잡할 수 있거든? 근데 얘를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냥 단순히 정사형으로 생각해보면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무게중심이 여기가 지금 2대1이잖아. 근데 여기 지금 똑같이 2대1이야. 그럼 내가 얘를 정사형하면 얘는 그냥 여기에 꼽힐 거야. 그죠? 그 다음에 n이라는 벡터는 1대3으로 내분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꼽히겠지? 자, 원래 정삼각형에서 높이가 2루트 3이야. 원래 2루트 3이야. 근데 내가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내린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린 거면 여기가 1, 3이면 똑같이 여기도 1, 3일 거 아니야? 1, 3일 거 아니야? 그러면 전체 4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게 요만큼의 길이일 테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 2루트 3인데 여기가 3분의 2만큼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가 3분의 4루트 3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내적하면 3에다가 뭐 당연히 부호는 방향은 반대니까 마이너스 1 거고 길이는 일단 3분의 4루트 3 하나랑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인데 요만큼의 길이는 우리 구할 수 있잖아. 얘네들이 빼면 되잖아. 6분의 8에서 6분의 3 빼는 거니까 6분의 5 루트 3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6분의 5 루트 3을 빼주면 된다. 그죠? 자, 계산해주면 3, 3 날라가고 루트 3, 루트 3, 2 해가지고 다 곱하면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사실 정사형을 하는 게 사실 가장 계산이 빠르긴 할 거야. 계산이 빠르긴 하는데 이 정사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익숙치 않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러면 그냥 다 좌표 평면에 성분화, 좌표 다 구해가지고 그냥 좌표 차이로 성분화 한 다음에 내적을 해도 된다. 근데 계산은 좀 길 거다. 정도로 정리하고요. 우리 7번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7번까지만. 자, 천변의 길이가 3인 정삼각형에서 변을 내분하는 점 2대1 그리고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EF라고 한대. 뭐 일단 그림 그려야겠죠? 정삼각형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건데 한 변의 길이가 3이래.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D, 여기가 D고 그 다음에 AC를 3대1로 내분하는 점 여기가 3대1,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여기가 E고 그러면 1대3은 F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F랑 DE를 구하라고 했는데 BF랑 DE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정사형 하는 게 너무 애매하다. 물론 불가능하진 않을 거야. 정사형을 하는 게 불가능은 하진 않을 테지만 일단 얘가 X축에 평행하지도 않고 조금 굽어 있잖아. 여기 1대2고 여기 3대1이니까 살짝 굽어 있고 얘도 좀 굽어 있으니까 정사형을 하기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좌표화해서 하면 돼. 계산은 좀 많지만 여기를 0,0로 잡읍시다. 0,0로 잡고 한 변의 길이가 3이라 그랬으니까 3,0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3, 2분의 3루트 3이겠죠? 자, 그러면 내분해서 그냥 점 다 구해주면 돼. 자, X좌표 먼저 해볼까? 얘네들이 2분의 3 떨어져 있는데 1대 3이래. 다시 2분의 3만큼 떨어져 있는데 1대 3이라 그랬으니까 4등분한 다음에 한 칸을 더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2분의 3에서 8분의 3을 더 간. 2분의 3에서 8분의 3을 더 간 게 8분의 15죠? X좌표 8분의 15일 거고 여기 X좌표 먼저 할까? 3에서 8분의 3만큼 덜 간 거잖아. 8분의 21이겠네요. 8분의 21, 그 다음에 Y좌표는 여기 4등분하면은
8분의 3 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한 칸 8분의 3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는 3칸이니까 8분의 9 루트 3 이렇게 되겠다. 자, 그리고 D라는 점은 1대2라며 1대2 내분하는 거니까 여기가 2분의 1 콤마 높이 3등분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다. 그치? 좀 많이 복잡하긴 했는데 결국에 좌표 다 구했어. 다 구했으니까 벡터의 성분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BF 벡터 더하기 DE 벡터 더한 건데, 자, BF 먼저 해볼까? BF는 그냥 얘야. 8분의 15 콤마 8분의 9 루트 3 에다가 DE 벡터 더하면 E에서 D 빼면 되잖아. E에서 D 빼면 여기에서 얘 빼면 돼. 8분의 21에서 2분의 1 빼면 8분의 17 어머 콤마 8분의 3 루트 3에서 2분의 루트 3 빼면 마이너스 8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그럼 이거 그냥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8분의 34잖아? 4분의 17이고 둘이 더하면 그냥 루트 3이죠? 그치? 근데 이거 제곱하래. 이거 제곱하면 그냥 루트 16분의 17을 제곱하면 289에다가 더하기 3이니까 48까지 더해버리면 337이겠죠? 337이요? 지랄하지 마. 지랄하지 마. 지랄하지 마. 16은 안 나눠지잖아. 당연히 안 나눠지겠지. 와, 이거 진짜 머리가 아득해지는데. 지랄하지 마, 진짜로. 아, 진짜 제발. 찾았다. 다행이다. 여기 9가 아니라 7이죠? 8분의 32니까 여기 4다. 16 더하기 3이니까 19네요. 그치. 그죠? 3번이네요. 그쵸? 계산이 굉장히 많아. 근데 뭔가 새로 배운 건 없는 느낌이죠? 그치? 1학년 때 저런 계산을 많이 안 했니? 많이 했죠? 많이 안 했으면 문제가 있는 걸 많이 했었어야 돼. 어쨌든 1학년 때 계산했던 거랑 그냥 유사하게 하면 되는데 좀 계산이 복잡하긴 하다 정도로 정리하고 우리 조금 쉬었다가